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지금 층 온라인 제작 보고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27일 네이버 뮤직 앱인 바이브에 공개되는 오디오 무비 층은 알 수 없는 층간 소음이 계속되는 무광빌라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 속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오직 음향, 기록만으로 이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아주 신선한 소재, 그리고 몰입도 높은 이야기, 무엇보다 우리 배우들의 다채로운 목소리 연기, 정말 기대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음성만으로 펼쳐지던 기존의 오디오 드라마의 문법을 넘어 신선한 시네마틱 경험을 선사한 미스터리 스릴러 층. 자, 이제 층에 우리 주역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모셔봐야 될 텐데요. 이분들 모시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참석 예정이셨던 정준하 씨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셨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층의 주역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미스테리 스릴러 층의 배우 이재훈 씨, 문채원 씨, 강신혜 씨, 그리고 감독님 모셔야죠. 임지환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재훈 씨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링 오디오 무비 층에서 프로파일러 김강호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채원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층에서 신지호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문채원입니다. 강신혜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오디오 드라마 층에서 오디오 영화 미안합니다. 무광빌라 경비 역할을 맡은 배우 강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장 감독님. 네, 오디오 무비 층의 감독을 맡은 임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그 요즘 말로 치인다 그러죠, 음성에. 네 분의 음성이 너무 좋아서요. 네, 저절로 인사하시는데 눈을 감게 되네요. 오디오 무비의 진짜 완벽한 조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재훈 씨?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게 네. 이제 감독님 처음 만나 뵙는 자리에서 놀랐어요. 저는 배우분이신데 왜 각본 감독이라고 하시지? 그래서 디렉션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음성이 좋아서 그렇죠. 네, 여기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굉장히 호감형이시고 맞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작품 오디오 무비 층 소개를 정말 역대급 음성으로 소개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감독님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훈 씨부터 2021년 정말 이재훈 씨에게 아주 특별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모범 택시, 무브트앱은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그리고 언프레임드까지, 그리고 12월에 이제 마지막을 층으로 장식을 하게 되셨는데 정말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재훈 씨의 새로운 모습 볼까요? 이번에 저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저도 좀 기대를 하는 게, 기존에는 작품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영상을 통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이번 작품은 저의 어떤 지금의 모습이 아닌 목소리로서만 연기를 하고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특별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그리고 청취자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상상을 많이 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참여를 하면서 저도 이재훈이라는 배우의 어떤 목소리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어떤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또 예전에 제가 또
시그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하셨죠. 그런 예. 형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때와는 분명히 또 차별점이 있는 목소리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차별점에 대한 질문은 정확히 15분 후에 제가 드릴 거예요. 네네네. 예, 그때 한번 또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제작 보고회를 진행을 해봤지만 가장 음성에 집중하게 되는 역시 오디오 무비답습니다. 문채원 씨 기대가 큽니다. 네. 자, 1년 만에 문채원 씨 만나게 돼서 너무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층으로 시청자분들을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형식의 드라마고 새로운 그런 도전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함께 해보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게 함께 하게 됐고요. 여러분에게 층으로 이렇게 소리만으로 들리는 드라마를 오빠 말처럼 상상력을 함께 해서 시청자분들도 같이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아닐까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귀로 듣는 제작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문채원 씨도 음성 정말 좋네요. 자, 강신일 씨 37년 연기 인생 이래 가장 신선한 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층 출연 결심을 하신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 TV가 보급이 잘 안 됐던 시절에는 주로 집에서 라디오를 다 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라디오에 라디오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그 식구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그 오디오 드라마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요즘처럼 이렇게 화려한 영상 시대에 오디오 무비 이게 되나? 라는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러고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아니 이렇게 멋진 시나리오를 그럼 이거는 실사를 찍어도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 궁금증에 그럼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만나보고 싶었죠. 감독을 만났는데 저 사람 배우가 아니야? 다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예. 맞아요. 네. 분명히 배우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다 모여져서 이거는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저도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배우분들의 표정이 정말 만족도 200%. 예,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감독님, 국내 최초 오디오 무비라는 아주 색다른 컨텐츠로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만날 예정인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작업을 하면서 이거를 자칫 잘못 보여드리면 정말로 좀 실망을 많이 끼쳐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누가 보셔도 기대감이 충족될 만한 배우님들을 모시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것만에 투자를 하면서 지냈어요. 네, 자나깨나 이 생각만 하고 지냈고 그냥 제가 오디오 무비를 진행하게 될 때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만족도를 좀 채워주고자 그 생각에 일념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몰입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고요. 예. 자, 지금 네 분과 인사만 나눴을 뿐이에요. 소감만 들어봤을 뿐인데 또 정말 전에 만나본 적 없는 어떤 스릴과 시너지를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리슨 포인트와 함께 층에 대해서 좀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층 리슨 포인트 토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슨 포인트는 바로 처음 듣는 무비입니다. 자, 감독님 제가 아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네. 오디오 무비의 선구자답게 사실 목소리부터 지금 남다른 감독님이신데 국내 최초 오디오 무비 층 감독님의 독보적인 보이스로 이 층 소개 좀 해주시죠. 층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원래는 부제목이었어요. 그 층간소음 스릴러를 축약시킨 하나의 단어로 층이라는 걸 선택했고 저는 사실 프로파일링이 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해리포터와 불의 잔처럼 이제 프로파일링, 층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즌제를 가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층이라는 이제 추리물의 영역이 탄생하게 됐고 이것은 이제 오디오 무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좀 생소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직 소리로 추리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비주얼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비주얼은 사실 프로파일러와 어깨 한번 스쳤던 범위 내에 1초 잔상이어도 엄청난 정보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게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포인트였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해 탄생한 게 오디오 무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이펙트적인 사운드 효과가 120분 동안 몰아치게 되고 그 사운드 효과의 분위기가 그 1초의 잔상이었던 비디오를 커버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으면 아직도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효과를 몰아치는 사운드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1초든 10초든 스치는 우리의 잔상이 남는 그 시각적인 그 효과보다 네. 되려 이렇게 상상력을 그 네. 사운드만으로 상상력을 갖게 되는 무한의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잡고 있었던 연출적 포인트였고, 네, 그것을 많이 노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촬영하시다 보면 아 이거 좀 실사로 정말 비주얼적으로 좀 작품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욕심은 안 나셨나요? 오디오 무비니까. 사실 바램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즌이 가다가 극장판이 나오게 되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이번에 사실 시나리오 썼을 때도 이거를 컨텐츠를 무비, 오디오 무비라는 것으로 딱히 분류를 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그래야 아무래도 이 무비라는 타이틀이 조금 더 가슴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성우분들이 아니라 진짜 배우님들을 모시면서 리얼리티를 많이 부각시키자.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됐는데 저희 또한 이것에 대한 영상화에 대한 욕심을 내볼 생각입니다. 오 그러면 이분들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저야 영광이죠. 이게 계약서의 명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이유도 궁금해요, 감독님. 아, 이것은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바이브라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디오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게도 있고 다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초의 오디오 무비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오디오 시네마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도전적인 거를 굉장히 서슴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어떤 사실은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장르 안에서. 그쵸. 오디오라는 장르 안에서 단지 한 걸음인데 그 한 걸음으로 파생되는 이 여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전 욕구를 굉장히 불러일으켰고 그것의 파트너가 되게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에 먼저 발을 디딘 층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재훈 씨 먼저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훈 씨 네. 축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축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존재 네. 자체가 축하를 받아야 되고 지난주에 공개된 언프레임드를 통해서 감독 데뷔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리뷰들 네.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호평 일색이고 층 출연을 결심하게 된 그 매력을 그러면 배우의 시선과 감독의 시선으로 좀 나눠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또 항상 배우로서만 얘기를 하다가 예. 감독으로서의 어떤 평가라. 이게 또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런 최초의 어떤 시도가 굉장히 놀라웠었고 이런 도전적인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창작자로서 와 너무 흥분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 어떤 큰 설레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감독으로서 진짜 참 멋있다.
예, 되게 자극이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어떻습니까? 배우로서는 또 내가 비주얼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목소리로서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큰 거죠. 진짜 온전히 눈을 감고 나의 목소리로 이런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또 한편으로는 도전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일단 이야기를 봤을 때부터 이게 듣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심장 막 쫄리면서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는 호기심 것에 막 대한 자극을 하면서 그죠? 궁금증과 예.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큰 고민 없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정말 목소리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최적화된 그 환경에 비주얼은 어땠나요? 본인의 비주얼은? 비주얼이요? 예. 그때 현장에서 괜찮았네요. 다들 뭐 그냥 비주얼은 생각 안 하고 정말 네. 목소리 연기에만 혼신을 목소리 연기에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오히려 그냥 비주얼보다 목소리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괜히 하게 되네요. 그죠? 오디오 무비는 정말 그 목소리 비주얼의 극대화. 네. 예,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성 비주얼. 자, 문채원 씨 이번에 오디오 무비 층으로 또 새로운 모습 보여주실 예정인데 모든 작품들이 사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잖아요. 영화와 오디오 무비 층 차별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채원 씨가 생각하실 때. 영화는 이제 이미 다 만들어져서 어떤 이야기를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좀 정해져 있는 답을 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뭐를 능동적으로 더 하시는 부분은 영화보다는 이런 오디오 무비가 좀 더 책을 읽을 때 상상력이 동원이 되듯이 영화보다 오디오 무비는 그런 점이 차별점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듣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 그죠. 본인의 네. 상상의 나래를 펼 수 네, 있는 네.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좋습니다. 우리 강신일 씨 연기 장인 타이틀을 넘어서 최근에 발행된 오디오북 낭독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층으로 오디오 장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계시는데 요즘 사실 MZ 세대들에게 오디오 콘텐츠가 굉장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익숙하거든요. 오디오 장인으로서 이 오디오 콘텐츠가 각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얘기할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뭐 앞서 우리 문채원 씨도 얘기하셨는데 요즘 우리 MZ 세대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보질 않고 만들어진 영화에 덧붙여서 자기의 상상력을 결부시켜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또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디오 무비가 갖는 그래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던져주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소리를 통해서 상상력을 자극시켜준다거나 그래서 더 심도 있고 더 몰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디오 콘텐츠가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너무 너무 정확하게 동의해요. 네.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취향이잖아요. 취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오디오 무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이 층을 통해서 어떤 열연을 선보여 주셨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오디오 무비 층의 메인 예고편 지금 만나보시죠. 경위님, 지금부터 저는 403호 이곳에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겁니다. 여긴 제 예상이 맞다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빌라일 겁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잠시 후면 층간소음 지옥이 될 겁니다.
있습니다. 8개월 전 동일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이는 추락사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론. 김강호 프로파일러와 함께 현장으로 향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자살이라면 주저원이 있을 겁니다. 타살로 본다면요? 제일 먼저 403호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제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다음엔 제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제가 안 그랬습니다. 왜? 당신들 누구야? 이 소리는 정체가 뭐죠? 다시. 정말 새로운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늘 몰입합니다. 뭐 압도적인 몰입감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탄생을 했네요. 네. 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도대체 403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죠. 저기 이제 MC 꿈나무 이재훈 씨. 네. 그러면 403호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밝혀지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 그렇죠. 밝혀지죠. 아, 궁금합니다. 12월 27일 네이버 뮤직 앱인 바이브를 통해서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배우분들의 압도적인 시너지가 이 층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번째 리슨 포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슨 포인트는 바로 처음 듣는 미스터리입니다. 네, 처음 듣는 미스터리. 자, 이재훈 씨와 문채원 씨가 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거죠. 예. 네. 자, 처음 시나리오 읽고 이전 작품들과 다르게 참 신선하다 느낀 점은 어떤 점이었는지 문채원 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달랐다 하는 거. 아무래도 소리로만 이제 전달하는 작품이니까 그게 가장 새로웠고, 또 이런 장르, 그러니까 오디오로만 전달되는 무비다 보니까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몰입시킬 수 있는 미스터리 장르가 같이 더해지는 게 좋은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이 또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요새 또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되고 문제죠.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좀 저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여서 재밌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또 네.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신 네. 것 같고, 이재훈 씨는 그 문채원 씨와의 첫 만남, 그 첫 순간 기억나세요? 첫 순간 첫 만남. 사실 이번 작품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 근데 저의 첫 또 만남은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그 청룡 영화제 아, 청룡 영화상. 네, 네. 거기서 같이 신인상을 받았었어요. 네. 네, 나란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인상 트로피를 받고 그때 이렇게 인사를 수줍게 했었던. 그건 정말 인연이에요. 왜냐면 네. 신인상은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같은 해 받았다는 건 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인사하면서 뭐 작품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맞아요. 건넸었는데 10년 만에. 이제서야 이렇게 만나서 너무 저도 신기하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채원 씨? 함께 그 오디오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뒤로도 저기 그 신인상 받은 그 뒤로도 그 해 뒤로도 이제 영화 영화상에서만. 네. 이제 시사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만나서 꼭 같이 작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인사를 나눴었는데 만나게 돼서 반가웠으나
아쉬움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얼굴이 함께 있고 또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명히 팬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건 또 다음에.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만났으면 감독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지금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무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말이죠. 이재훈 씨, 박혜영 경위님이 돌아오신 건가요? 아, 제가 15분 뒤에 질문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시그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프로파일러 연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영상의 첫 등장부터 냉철한 카리스마, 네. 예,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박혜영 경이랑 좀 이 김강호 캐릭터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일러로서의 어떤 역할과 임무 수행하는 것은 같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느꼈을 때의 이 두 인물의 차이가 시그널의 박혜영 경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기 어린 부분과 동시에 범인을 잡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장하는 캐릭터라면은 이번에 층에서의 어떤 김강호 프로파일러는 어떤 풍부한 어떤 경험을 통한 어떤 냉철한 어떤 판단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제가 두 인물을 역할을 연기한 부분에 있어서 뜨거움과 어떤 차가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저는 좀 느끼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널의 박혜영 경위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아껴주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작품에서의 김강호 프로파일러는 이런 또 매력이 있구나를 즐기시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정만 가득했던 우리 박혜영 경이를 만났다면 이번엔 굉장히 또 노련미가 있는 그렇죠. 냉철한. 네. 냉철하고 예. 분석도 너무 잘하고 아무튼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고백을 예. 네. 김강호 캐릭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채원 씨는 악의 꽃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형사 캐릭터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신지호 캐릭터 연기하게 된 소감과 함께 캐릭터 소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직업은 같은데 신지호 역할 이제 녹음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오디오로 접하게 되니까 제가 제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제가 생각보다 좀 되게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좀 침착한 캐릭터를 좀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같이 어우러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따뜻한 면이라던가 그런 면도 물론 있지만 이제 사실 수사 자체가 되게 무거운 수사고 진지한 수사다 보니까 누구를 막 위로해줄 만한 경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문채원 씨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뭔가 차분한 성격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 모습과는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나요?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죠. 저 이렇게 막 이성적이고 제가 목소리가 차분해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사적으로는 뭐 되게 감정적이고 상상이 안 가요. 누가 범인이야? 차분하지만 않습니다. 누가 범인이야? 누구야? 너야 이렇게 했을 네. 텐데.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이번에 역할을 맡으셨어요. 신지호. 이 점 진짜 마음에 들었다 하는 점은 그럼 바로 그런 지점인가요? 네, 저는 정말 감정적이고 저는 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품 선포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제가 좀 차분해지고 이성적인 캐릭터를 맡으니까 좀 되게 멋있는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놀랍네요. 뭐 녹음할 때는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또 느끼면서 했는데. 그렇죠. 함께 예. 연기를 하면서. 근데 전혀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늘 본인이 이제 공표를 하셨어요. 나는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세 번 말씀을. 네. 예.